모두가 알아요. 이때 사면 돈 번다는 거 아는데 해봐야 돼요. 시간 아끼지 말고 계속 해봐야 되고, 유일하게 안 오른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재테크를 시작하신 다음에 처음 자산이랑 지금 자산이랑 70배를 증가했다고요? 저도 계산을 원래 안 하는 편 중에 하나인데 12년쯤에 한번 계산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자산이 대충 이제 얼마 있었었는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70배는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산 속도가 우리를 생각하면은 차근차근 계단식이라 생각하는데 그 계단식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도 2년 전만 해도 언제 경제적 여유가 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껑충 뛰는 게 있어요. 보다 보니까 이제 놀란 거죠. 저도 뭐 스타트했던 금액이 워낙 적었던 것도 있었을 거고, 또 거기에 지금 이제 제가 들어간 돈들이 투자만으로 70배가 되는 거는 솔직히 그거는 행운이 여지가 있을 것 같겠지만 월급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추가 소득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투자한 돈들을 계속 회전을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8년간 이제 겪어왔던 그 스텝 있잖아요. 스텝이죠. 그러면 가장 처음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우선은 절약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돈을 아껴야지 모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추가 소득 늘리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쪽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제가 가진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 개선하는 작업을 동시에 들어갔어요. 동시에 들어가면서 자산도 불리고 월 현금 흐름도 늘려나가고, 보통 재테크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 계좌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지금 제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월 현금 흐름이 자신 있어요. 강남 건물주 부럽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 상으로는. 월급의 절반은 저축을 하되 그 저축한 금액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소득을 더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업이든 뭐든 해가지고 추가 소득을 얻은 다음에 그 추가 소득으로 투자를 굴리라는 거잖아요. 그쵸?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 이제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쉬운 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토요일날 출근하게 됐는데 그러면 12만 원을 줘요. 4번을 가면 한 달에 48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 현금 흐름을 모아서 저축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바꿔봤어요. 어차피 내가 이번에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한 달 이자는 나올 거고, 그 이자를 토요일날 근무하는 거로 이렇게 쳐버리면 저는 현금 어떤 지출 없이 아파트를 하나 투자해버린 효과가 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현금 흐름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추가 현금 흐름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거나 할 때 빚내서 투자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자가 나가면서 월급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시도도 했었고, 저는 이제 차 살 때마다 재테크를 결심하게 된 게 2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박이 2번 났었어요. 한 번은 차 살 돈이 있었는데 차를 살까 주식을 할까 하다가 주식을 했어요. 그게 수익이 좀 크게 났었어요. 1, 2년 뒤에. 그리고 하나는 정말 차를 사고 싶어서 이젠 차를 사도 되겠지 하고서 딱 했는데 갑자기 또 좋은 투자 기회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 집 마련 하나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하나 했는데 그게 또 수익이 크게 났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였어요?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이 아파트. 내 집 마련. 네. 이제 그래서 차 살 돈이면 아파트 청약 당첨된 거 계약금을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 때 다 미분양이어서 아무도 안 쳐다보던 시절이라 이거 미분양인데 괜찮겠나 하는데 그냥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긴 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들어갔었고. 근데 그 확신은 뭐예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제 투자법이 뭐냐면 약간 꽃놀이패 투자법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가 미분양이면은 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도시 전체가 인기가 없고 미분양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수요가 살아있을 지역, 이런 게 있어요. 좀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만약에 사태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우리말로 이제 안전빵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석한 다음에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곳에 투자를 한다. 예, 그쵸. 월급의 절반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저축해가지고 뭐 0. 몇 프로 그 이자 받자고 뭐 저축해야 돼? 저축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 이유는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정말 재수가 좋아서 직장에서 번 돈만으로 내 노후가 쫙 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보통 그렇지 않은 직장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 돈에 뭐 한 10%만 투자한다 그러면은 종잣돈 모이는 속도가 너무 길어져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저축하게 되겠지만, 내가 추가 소득을 100만 원 더 늘리면 300을 벌잖아요. 이 사람은 그럼 한 달에 200을 저축해요. 그러면 100만 원씩 모으는 사람보다 200만 원씩 모으는 사람이 종잣돈을 2배속으로 빨리 모으게 되는 거고, 남보다 2번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추가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려 했던 게 남보다 한 3배속, 4배속까지 끌어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5년 동안 모을 돈을 저는 이제 1년에서 조금만 지나면 금방 모아요. 그럼 5년 동안 모아서 투자할 거를 1년마다 계속 들어가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대박이 나는 것들이 수익이 또 크게 나오고 회수한 돈으로 또 투자를 막 하고, 우리로 치면 그 부루마블 게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월급의 절반을 저축, 그거는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고, 종잣돈의 양이 되면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보통 어느 정도 액수가 되면 투자를 하면 될까요? 제일 잘못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얼마 모아야지만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혹시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어요? 네. 아, 좋아하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인구수 200 채울 때까지 안 나갈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좋고 훌륭한 투자가 있다라고 하면 돈의 액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투자가 있고 이건 진짜 확실한 것 같은데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그렇게 돈을 모으다가 어느 순간 정말 딱딱 떠요. 그때 돈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축을 할 때 더 열받는 거죠. 아, 그때 돈이 더 모였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축에 대한 의지도 불타오르게 하고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있겠지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면은 요새는 월세를 얻어서 다시 월세를 넣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서울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면 차려요.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 서울도 보면 한 1000만 원이면 많이 차리고, 그 돈만 있어도 할 수 있는 투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에어비앤비를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뭐 하나 빌려서 한다 하면은 그 월세 곱하기 한 3배에서 4배가 나왔었어요. 코로나 이전만 하면.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60만 원의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는 거는 이제 총알을 모으기 위한 건데, 결국에는 어떤 목표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 시장의 현황을 보다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종목과 타이밍들이 있고, 이게 뭐 굳이 주식이 아니더라도 그쵸. 그러면 그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려면 총알이 있어야 되는데 총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계속 쟁겨놓는 거네요, 이거. 그쵸.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싸면 사고 비싸면 판다 쪽인데, 지금 시장에서 싼 게 그다지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총알을 남겨두는 거예요. 아직 쓰지 않고. 정말 우리 환상의 기회라고 하던 거, 뭐 IMF 끝나고 삼성전자 3만 원 주식 하던 시절,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모든 게 헐값에 널려있던 시절. 근데 모두가 알아요. 이때 사면 돈 번다는 거 아는데 그때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현금으로 안 가지고 있고 집으로 가지고 있고 뭐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냥 뜬 눈으로 놓치기 싫어가지고 시장이 약간 무르익었다 싶을 때는 항상 좀 현금을 쟁여두죠.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쓰레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모든 자산이 다 내려갔을 때 그때는 정말 박앤셀로 다 살 수 있는. 그쵸. 부자 되신 분들 보면은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들은 IMF 끝나고 거의 주워가다시피 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뭐 건대 앞에 건물을 3억에도 사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은 그때 주식으로 자동차, 화학, 정유 사셨던 분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었고, 그때 돈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가 아니라 출렁이면서 올라가는데, 그 출렁이었을 때 내가 돈을 얼마나 태울 수 있느냐, 그때 현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부자가 되는 기회다 아니다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을 마련해가지고 추가 소득으로 계속 투자 굴려라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예전에 월급 넘게 들어온 적이 좀 있었어요.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고 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또 만들고 나면은 일종의 그런 얘기 같아요. 다음 먹거리. 자, 이제 임대업이 떴는데 임대업이 더 이상 뜨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고, 지금은 주식이 또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럼 주식 다음에 무엇이 또 뜰 수 있을까? 그럼 그거를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해두고, 그게 또 기회가 왔을 때 미리 투자를 하죠. 지금 같은 경우면 유일하게 안 오른 게 하나 있어요. 가게, 창업. 지금 뭐 홍대 쪽 가면은 권리금이 없어요. 막 바닥으로 막 돌아다니는 데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저평가였던 적이 있었나 싶죠. 그럼 이럴 때 내가 정말 똘똘한 가게나 뭐 배달 전문점으로 버티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관광객들이 늘었을 때 장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또 권리금이 많이 또 올라가고 현금 흐름도 낼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를 다음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몇 년 안에 투자금이 회수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계속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또 계속 밀어 넣으면서 다음을 보는 거죠. 월급에 추가 소득이 나오는 거는 장기 투자로 묻어둬야 되는데, 이 장기 투자가 시장 상황을 본 다음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넣고 있다. 뭐 1, 2년 만에 들어오면 감사합니다인데 이게 뭐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장기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거의 투자가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보면은 언제 오른다라고 확
확답할 수 있는 투자는 없어요. 언제 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7년을 기다렸던 주식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라서 저한테 수익을 주는 시기는 7년 중에 한 달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6년 10개월 동안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타이밍을 귀신같이 맞춰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저라는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다. 다만 좋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고 이 기업이 싸다라는 것은 안다. 우리가 요새 말로 하는 존버라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자리인데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사서 묻어둬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같이 이게 은행 이자가 얼마씩 나갈 것 같다. 그거를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그 계획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 소득을 더 일해서 버텨내면서라도 견뎌내보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몇 년 될지 몰라서 좀 탈출구도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주식으로 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배당이 그때 그 주식이 3%가 나왔었어요. 어차피 은행 이자 정도 수준은 나오니까 뭐 7년이고 8년이고 누가 이기나 버텨보자, 이게 가능한 거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거를 가지고서는 뭐 월세나 임차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자 정도 수준만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해볼만 하겠죠. 근데 최근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세라던가 이제 은행 이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무제한 버티기로 투자하기에 조금 리스크 큰 것들이 많아졌죠. 지금은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부동산을 장기 투자로 가는 거는 좀 애매한 거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형태를 통해 가지고 버틸 수는 있다. 굳이 주식 부동산 아니더라도 저평가 가치를 가진 거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재테크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식을 하나 쓸 수 있다고 치면 대중 심리예요. 결국은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그 수요가 몰리려면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지만 갑니다. 그럼 대중의 무관심을 받는 것들은 가격이 헐값에 널려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면 안 되겠죠. 대중의 무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게 혹시 대중의 관심을 받을 만한 요소가 되려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야지만 해결이 될 것인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만 기다리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견디는 거고요.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이벤트가 알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벤트까지만 도달하면 얘는 이제 관심 받을 것 같아. 이러면 꼬인데 미래를 봐도 막막해. 언제 그럴지 몰라. 이러면 굳이 갈 필요 없다는 거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도시 개발이라 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 뭐 왜 내버려 뒀을까? 근데 다들 이러는 거죠. 여기는 하수 처리장이 있어서 안 돼요. 이사 가거든요. 분명 이제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은 예전에 타워팰리스 얘기인데 도곡동 거기 교통 불편하고 너무 힘들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터널 하나 뚫으면 되거든요. 시간만 지나면 뚫린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언젠가 해결될 것들은 결국 해결되니까 기다리면 된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 거고, 내가 버는 추가 소득, 월급의 저축들이 그거를 견뎌내주고 모아서 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단기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단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단기 투자로 큰 돈 버신 분 중에 지인분 중에 있고 이런 분도 봤을 때 다만 내가 거기에 재능이 없을 뿐이다. 단기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감각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스키보다 더한 거, 스노보드 타는 느낌? 뭐 말로 할 수 없는 감각이 있어요. 이 박자를 맞춰가는 감각인데 그게 한번 꼬이면 이제 엣지가 걸린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뒹구르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것도 고수들은 잘 굴러서 잘 다쳐요. 그러니까 안 다치게 잘 굴러서 이렇게 타는데 초보자들은 그 엣지가 잘못 걸리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갈 수가 있네요. 근데 저는 이제 아예 그런 쪽을 좋아하지 않고 눈썰매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죠. 안전하게 가는 쪽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 어차피 회사에서 돈을 벌고 근로를 하고 추가 소득만 벌면 되는 거고, 사서 기다리고 묻고 난 다음에 그쪽 시장은 잠시 잊어도 되고 다시 직장에서 본업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효과가 나온다. 내가 생업을 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단타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생업에 유지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약간 직장인들한테는 오히려 장기 투자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단기 투자는 사실은 투자라는 걸 붙이면 안 되고 노동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네요. 엄청난 노동이죠. 왜냐하면 대신 전업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장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최소한 300만 원, 500만 원은 벌어줘야 그거에 대해서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이상 못 벌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가 있죠.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더 무리한 투자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장기 투자자들은 뭐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묻어두는 스타일, 그런 쪽들이 오히려 길게 보면은 그 확률상 그게 낫다라는 거죠. 뭐 극단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잘 벌면 된다. 그러니까 묻어두고 이제 버티는 동안에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본업과 부업에다가 더 투자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추가 소득을 가지고 또 이제 투자로 또 굴리고, 이게 선순환 반복. 선순환 반복이죠. 대신 체력이 많이 갈리겠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체력 왕이에요.
대학교 때부터 시작했었어요. 대학 입학부터 과외를 먼저 구해서 했었는데 낮에는 대학 다니고 4시 반부터 과외라든가 이런 알바를 시작하고 새벽 들어오면 2시 반이에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8시에 학교를 또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몸이 못 견디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제 하루에 7시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잠 다 줄이면서 3가지로 쪼갰어요, 저를. 평일 낮에 하는 직장인의 나, 퇴근 이후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나, 주말에 일하는 나. 그 3개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3배속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종잣돈 모으기 위해서 몸을 많이 좀 갈았죠. 1,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70배라고 하면 7억밖에 안 되는 건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70억이 되는 70억이 되면 이제 상당한 자산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경제적 자유가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건데 그 70배를 증가시키는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습니까? 복리 수익률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리 수익률 곱하기 시간이 이제 돈이 불어나는 속도라고 쳐요. 대표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 수익률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과거에 연 30%씩 벌었었어요. 연 30%를 1억을 가지고 30년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2,700억이 되더라고요. 2,700배가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재테크 시작한 건 15년이고 경제적 자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8년이고 이런 거 봤을 때 저도 그러면은 그 수익률이 30% 정도는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수익률이 높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30년이면은 2,700배가 되는데 솔직히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을 다시 다 해봤었어요. 여기 또 출연하려고 보니까 15%. 우리가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15%. 15%는 뭐냐면요. 10년에 4배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중에서 우리가 우량주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삼성전자다, 애플이다, 구글이다, 뭐 코스트코다. 워렌 버핏이 좋아해서 돈 잘 벌었던 주식들을 보면은 꾸준히 하락하지 않고 거의 올라가요. 그런 것들이 10년에 4배가 가요. 연평균 15%입니다. 그런 주식들을 사서 그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고 나머지 돈들은 내가 또 종잣돈을 모으고 계속 투입하다 보면은 내가 은퇴하는 나이 때 얼마 정도의 자산이 불어나 있겠다라는 거를 계산해 볼 수 있고요. 뭐 과거형이니까 더 의미가 없긴 한데 3억만 있으면 노후를 끝낼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맥쿼리 인프라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때 배당 수익률이 10% 가까이 됐었어요. 이게 10년이 지났더니 배당금이 2배 이상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주가가 3배, 4배가 됐죠. 그럼 3억을 가지고 10년이 있었는데 은행이자에 맡겼으면 3억을 맡겨봤자 이제 1년에 60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때 3억을 가지고 3천 가까이 받았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배당금만 1년에 6천만 원을 받고 이 3억은 돈이 불어서 10억에서 11억이 돼 있고 이런 형태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수익률을 욕심낼 필요가 없고 15%만 가지고 꾸준히 있으면 10년 지나면 4배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투자금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본업과 부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니까 한 7, 8년 있으면 경제적 자유가 되는 것도 15% 정도만 선방하면 충분하다는 거네요. 그 전쟁으로 비교하시면 좀 필요할 텐데 예전에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군대가 진출을 해요. 그 다음에 힘이 있는 나라, 국력이 센 나라들은 다시 또 병력을 다시 소집해요. 군량이나 이런 게 다 되니까. 그럼 제2의 증원군을 또 준비해요. 한창 싸우고 있으면 다시 뒤이어서 제2군이 또 출발을 해요. 또 제3군, 제4군이 계속 와요. 그렇게 해서 큰 전쟁을 이겼던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 로마예요. 카르타고라는 나라에 한니발 장군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존폐위기까지 갔었는데 로마라는 곳은 워낙 돈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예전에 독일의 이제 히틀러의 독일군과 이제 소련군이 있었는데 소련군이 이겼던 계기도 뭐냐면 이상하다. 2개 사단을 박살내면 5개 사단이 다시 나온다. 그럼 결국은 물량전으로 갔을 때 물량을 동원할 수 있는 곳들이 결국은 이겨낸다라는 거죠. 뭐 투자를 했어요. 5억을 투자했는데 물렸어요. 근데 어차피 물려도 이 지금 확실한 거다. 기다리면 된다 했을 때 제2, 제3의 증원 부대를 만들어서 계속 돈을 투입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평단가는 계속 낮아지는 거고 결국은 내가 수익 낼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죠. 평단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용어로 물 탄다고 하나요? 그렇죠. 물 탄다고 하는데 대신 기업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면은 가능한 거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아까워서 물 타면 죽어요. 그렇죠. 올해에 7,000%를 한 방에 이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뭐 그런 것도 사실 없잖아요, 사실. 없죠. 근데 이게 시간이라는 공내의 힘을 이용하면 15%의 수익만 이제 달성해도 7, 8년 뒤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정도로 돈이 불어나 있을 거다. 소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식, 부동산 말고도 다양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코로나 분위기에서는 딱히 추천할 만한 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후에는 저는 에어비앤비랑 쉐어하우스를 다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저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에어비앤비 쪽은 이게 내가 낮에 청소할 수 있는 시간만 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하면서 봤더니 진짜 돈 버는 사람은 그 청소하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렇겠어요. 네, 진짜. 청소비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는데 하루에 5집을 잡아서 해버리면 1시간, 2시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더 난 거예요.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것보다. 쉐어하우스도 보면 공실이 안 날 만한 자리들이 좀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도 해볼 수 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인테리어, 셀프 인테리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을 못 벌었다 하더라도 셀프 인테리어 기술을 습득하게 됐고 셀프 인테리어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돈을 버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재주는 갖추게 되는 거예요. 경매를 해도 집수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맡기면 수익이 안 나요. 내가 해야 되고 도배나 이런 장판도 한 바퀴 다 돌리면 200, 300달러 하는데 제가 사서 하면은 뭐 한 50에서 70이면 다 끝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용 절감을 해야지만 임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앞으로 뭐 영원히 뭐 부동산 투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알았을 때는 다양한 데 활용이 다 돼서 저는 좋다라 봐요. 내가 어느 정도 스킬을 익혀가지고 그 스킬을 통해서 자본을 증식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왜냐면 결국은 기술이 돈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쉐어하우스 할 때 가장 강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돈이 된다라 그러니까 옆에 이제 막 붙기 시작합니다. 경쟁자들이 갑자기 생겨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경쟁업체는 대신 돈이 된다라는 건 알았지만 셀프 인테리어 기술이 없었죠. 그리고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지만 더 싸게 이걸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몰랐죠. 어떻게 했냐면, 그럼 잘 됐다, 우리 오히려 대학생들 주거 복지를 위해서 가격을 더 낮추자 그래가지고 낮췄는데 저는 연 20% 수익이 났을 거예요. 상대방은 적자가 나요. 삼성전자가 썼던 반도체 치킨 게임을 걸어버렸는데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가격을 서로 막 낮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술 경쟁력, 원가 경쟁력, 양산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도 수익이 나는데 상대방은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이제 이러는 거죠. 아, 미안하다. 그랬을 때 이제 알았다라 하고 적당히 여기에 수익 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가격을 맞추겠죠. 저는 상대보다 이제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죠.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셀프 인테리어 기술이 없으면 이제 나중에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쉐어하우스 쪽에서는 그 셀프 인테리어 어떤 실력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럼 셀프 인테리어 지금 실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진짜 무식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집 마련이라고 하나 사서 너무 좋다고 이제 하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틀이면 할 수 있는 수준을 한 달 반이 걸렸어요. 와. 저 컨센트 하나 뜯고 이러는 건데 막 안 되는 거예요. 블로그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유튜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하다가 뭐 페인트 칠하다가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다가 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기술력을 습득하고 나서 나중에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콘크리트인 상태에서 시작하면 열흘이면 끝납니다. 뭐 물론 제가 이제 샤시라던가 욕실이라던가 이런 거 싱크대는 제가 안 하죠. 그것들은 다 맡기고 나머지 뭐 도배, 장판, 페인트, 뭐 몰딩, 미장, 베란다 확장, 조명까지 다 하거든요. 그게 열흘이면 끝나요. 진짜 대단하시네. 근데 대신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 뒤로 이제 도배지를 보면 여기 오른팔이 막 떨려요. 이제 너무 무서워.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도배를 혼자 했어요. 천장 도배 혼자 하면 굉장히 서글픕니다. 되긴 되는데 이게 손이 모자르니까 하나를 이루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경제 관련된 그 소장님들 중에서 셀프 시공은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뒤로 지금 휴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몸빵이 가능할 때는 최대한 셀프 시공으로 해서 어쨌든 그 수익률을 높이라는 거고, 단순히 뭐 에어비앤비랑 쉐어하우스가 아니더라도 내가 몸빵으로 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최대한 내가 익히는 게, 그럼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서 월급이 한 200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모아놓은 종잣돈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2천만 원이 만약에 8년 동안 해가지고 70배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한 1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2천만 원 가지고 계시고 월급이 뭐 한 200도 안 되는 분이라는 가정하에 그분이 그 2천으로 8년 뒤에 14억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추가 소득부터 만들어야 돼요. 월급 200에 2천으로 그거를 만들어 가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제 뭐 70배라고 하지만 거기에 추가 소득이나 모든 게 다 들어갔었던 때 얘긴 거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을 때 판단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간다 해도 또 그렇게 된다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추가 소득 늘리는 거를 만들어 둘 거, 그리고 나중에 모르니까 기술을 익혀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봐요. 다음 먹거리,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취미처럼 할 수 있으면서도 좋아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워두면은 언젠가 써먹을 게 될 거고, 요새는 또 그런 게 좋아요. 정말 돈 안 되는 기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유튜브로 되게 요새 많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라고 하니까 그런 걸 해보셔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나머지들이 또 다시 파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해봐야 돼요. 시간 아끼지 말고 계속 해봐야 되고, 한 500만 원 정도만 주식 투자를 뭐 하겠다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본다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게 제일 빨라요. 공부 다 한 다음에 주식 투자 시작하면 너무 늦고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몰라요. 근데 투자하면서 만약에 공부를 하면은 빠르게 습득이 됩니다. 6개월 동안 하니까 한 달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럼 저 5개월이라는 시간을
세이브해버린 거예요. 네. 그게 자산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돈을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돈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규모를 키우는 게 낫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돈을 계산 안 했는데 계속 불어나는 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정말 이 재테크 초보분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재테크 상식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